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휘선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고소고발 당할 사건부터 자녀분에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것까지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시즌 1에서도 그렇고 나는 생존자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많이 큰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여러 외압과 뭐 많은 스파이들의 존재 뭐 이런 것도 다 이겨내셨겠지만 그 중에서 PD님께 나는 생존자들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압박감으로 다가왔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짜 제작을 할 수 있을까? 무사히 완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었던 사건이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2를 시작할 때 저희 아내한테 시즌2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뒤에서 이거를 취재를 시작하고 그러고 있던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걸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흥신소 대표라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그 내용은 이제 본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저의 뒷조사를 의뢰를 받았다. 뭐 저희 집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상치 않다. 매우 우리 가족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를 가서 처음에 먼저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아니었고 가족에게 신경 쓰이니까 일단 그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그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임을 인정해줬고요. 사실은 그게 긍정적인 일은 아니죠. 신변보호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는 거기서 스마트워치까지 다 차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날 저에게 매우 화를 냈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지금도 항상 있는데 저희 첫째, 둘째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그날이었나 뭐 비슷한 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아기들이 놀이터에서 떨어지고 다칠까를 신경 써서 보고 있을 때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신경 쓰고 있는 이게 정상이냐 라는 얘기를 해서 전 진짜 할 말 없었죠. 근데 그런 가족들의 희생을 제 일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고민은 됐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했던 것들이 의미 없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만든 거 나온다던데 언제 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그 10년 후에 저희 아들이 이 만든 걸 놓고 봤을 때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볼 만 했겠네, 보람 있는 선택이었네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